안녕하세요. 까시라고 합니다. 3D 맥스 강좌를 이제 한 해 한 해 이제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올리고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 건데요. 이 강좌가 중간에 중도에 하차하는 일 없이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진행을 할게요. 저도 그다지 알고 있는 지식의 깊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또 알지 못하고, 맥스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기능도 많고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만 해서 강좌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강좌에서 언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일단 첫 시간이니까 맥스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좌에 사용되는 맥스의 버전은 2009 버전입니다. 현재 2014 버전까지 나와 있지만은 2009 버전으로도 작업하는데 아무런 불편을 못 느끼고 있어서 상위 버전을 지금 설치를 안 한 상태예요. 상위 버전에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는지도 저로서는 현재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009 버전을 가지고 강좌를 진행을 하는 만큼 강좌 들으시는 분들도 같은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낫겠죠. 자, 맨 위에 보시면은 타이틀바에 현재 작업하고 있는 문서 이름, 그리고 프로젝트의 경로, 맥스의 버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맥스는 32비트보다는 64비트가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윈도우 7을 지금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강좌 들으시는 분들도 윈도우 XP는 이제 많이 안 쓰시죠? 윈도우 7 많이 쓰시는데 64비트로 쓰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하고 나면은 다이렉트 3D 모드인데, 저는 지금 오픈GL로 바꿔 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강좌 녹화하는 프로그램하고 약간 충돌이 있어 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쿼드 메뉴 같은 게 이게 잘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바꿔봤습니다. 나중에 그건 또 다시 바뀔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메뉴 표시줄이 있는데, 메뉴 표시줄에 있는 각 기능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각 기능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표시줄 밑에 메인 툴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메인 툴바에 있는 것들은 기능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요거 설명을 드리는 것만도 시간이 꽤 지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자세한 각각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조금 미루도록 하고, 화면 구성을 안내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뷰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그래픽 프로그램들,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 그런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맥스는 일단 두드러지는 특징이 이렇게 화면에 4개로 분할이 되어 있어요.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릭한 뷰포트가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가 보이실 거예요. 한 개의 뷰포트만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각각의 뷰포트에 레이블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탑이라고 써 있고요. 탑은 말 그대로 물체를, 우리가 오브젝트를 3D 공간상에서 생성을 했을 때 위에서 보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이 크리에이트 패널에 있는 3D 기하체 중에서 팁팟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마우스로 클릭 들어가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주전자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뷰포트에서 이제 보이는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보여지는 화면도 틀리죠. 예, 위에서 본 시점이고, 물체 정면에서 본 시점, 그리고 레프트 왼쪽에서 본 시점, 그리고 3D, 예, 입체 투시 뷰라고 하죠. 퍼스펙티브 뷰에서 본 시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탑과 프론트, 레프트는 와이어프레임으로 현재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설정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키보드에 F3 한번 눌러보시면은 활성 뷰포트가 쉐이딩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예, 비슷하죠? 지금 똑같은 상태이고요. 예, F3을 누를 때마다 쉐이딩 모드와 와이어프레임 상태를 이렇게 토글을 할 수가 있습니다. F3도 굉장히 자주 쓰니까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뷰포트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개의 뷰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TOP라고 써있는 뷰포트 레이블을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뷰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탑뷰를 백이나 오소그래픽,
라이트 뷰나 이런 것들로 다른 뷰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은 컨피규어가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뷰포트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레이아웃이 있죠.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요걸로 되어 있어요. 왼쪽 상단이 탑이고, 예,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티브 이렇게 되는데 요것들을 한 창으로 하거나 혹은 두 창으로 탑과 프론트로 바꿀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도 분할도 가능합니다. 예, 선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뷰포트 구성이 바뀌게 되죠. 강좌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기본적인 뷰포트에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이 탑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백뷰나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고, 이 뷰포트를, 예,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툴팁이 맥시마이즈 뷰포트 토글이라고 되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예, 하나의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뷰포트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요. 자, 뷰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뷰포트를 관리를 하는 컨트롤들이 여기 있습니다. 버튼들, 명령어들인데요. 뷰포트 내비게이션 컨트롤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것들로 이제 확대, 축소 혹은 뭐 패닝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전화가 왔네요. 잠시만요. 네,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트랙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애니메이션 관련된 기능이에요. 마치 플래시에 있는 타임라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강좌가 없을 거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열쇠 있죠. 제가 박스를 쳐서 보여드리는데 열쇠부터 여기까지도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된 컨트롤들입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자, 타임라인 밑에 보시면은 스크립트 리스너라고 하는데 맥스의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하거나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스크립트 기능은 굉장히 고급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비슷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강좌가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두 개 패널이 있는데 상태 표시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브젝트가 몇 개가 선택이 되는지 여기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툴에 대한 설명이 짤막하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좌표가 나타나는데요. 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또 전화가, 지금 현재 활성 뷰포트에서 마우스 커서의 위치가 일단 표시가 되고요. 보시면 여기에, 예, 이건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데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할 때 보면은 나중에 이동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예, 이동하는 좌표가 표시가 됩니다. 그 이동을 해서 보면은 오브젝트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은 오브젝트의 기준 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축에 좌표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X축으로 어디에 있고 Y축에 어디가 있고, 이 값을 직접 조정을 해가지고, 예, X, Y 00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Z축 뭐 100 위치에다가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위치가 올라왔어요. 아까는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0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의 좌표를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좌표라고 하는데 지금 그리드 원점이 지금 여기 굵은 라인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십자선으로 지금 약간 진한 검정색 십자선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원점이에요. 0.0 원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위치를 옮기게 되면은 이렇게 좌표가 바뀌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절대 좌표라고 하고요. 상대 좌표라고 해가지고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상대 좌표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선택한 오브젝트를 현재 위치에서 X축으로 어느 정도 보내겠다, 300을 보내겠다, 뭐 Y축으로 500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도 오브젝트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여기서 오브젝트의 회전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자물쇠,
열쇠 통이죠. 열쇠 같이 생긴 게 있는데 툴팁이 셀렉션 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렉션 락 토글 클릭할 때마다 나중에 3D 장면을 구성할 때 보면 이제 오브젝트 개수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이동하는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 주전자를 선택을 했는데 뒤에 있는 개체가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버텍스 편집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도 현재 선택을 잠그는 역할을 하는데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써서도 이걸 토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쓰는 기능인데 예, 이게 활성화되면은 현재 선택된 셀렉션 외에는 다른 거는 선택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계속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잠겨 있죠. 그래서 뭐 이동 같은 거 할 때 다른 오브젝트의 영향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보시면 그리드 간격에 지금 10mm 간격으로 표시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애니메이션 관련된 컨트롤들은 설명을 패스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뷰포트 내비게이션 컨트롤들이 8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버튼은 클릭을 해보면 또 다른 것들이 안에 숨어 있어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뷰포트 오른쪽에 보시면은 커맨드 패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크리에이트 패널과 모디파이 패널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말 그대로 크리에이트 패널은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다양한 버튼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 크리에이트 패널 밑에 보시면 또 이렇게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3D 오브젝트, 2D 오브젝트. 이 2D 오브젝트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나중에 3D 오브젝트로 이제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에 사용되는 조명, 실제와 같은 이제 빛을 라이트가 없으면은 이제 오브젝트가 깜깜하게 보이겠죠. 지금은 이제 라이트가 없어도 이제 오브젝트가 이렇게 쉐이딩 상태가 제대로 보이는데 라이트가 하나도 없을 때 맥스에서 자동으로 라이트를 2개를 제공을 해줍니다. 옴니라이트 같은 거를 2개를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식별이 가능한 거고요. 어떤 장면에 빛을 더해주는 라이트 그리고 씬을 조망하는 카메라 저희가 이제 뭐 렌더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 스틸 것을 뽑아내는데 그 뽑아내는 이미지의 시점이 되는 거죠. 예, 카메라 그리고 헬퍼 오브젝트들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패널에서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모디파이 패널이 있는데 모디파이 패널은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모디파이어 리스트 안에 굉장히 많은 복잡하죠. 많은 모디파이어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오브젝트에 어떤 변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스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어요. 13분 걸렸네요. 맥스 두 번째 강좌에서는 일단 뷰포트를 컨트롤하는 방법, 내비게이션 도구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오브젝트를 조망하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강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